자, 그럼 먼저 IT, 엔지니어링에 대한 어떤 이해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IT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정의적인 면으로 본다면 정보통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심지어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이라든가 카메라, 디스플레이, 컴퓨터 전부 다 정보통신 분야죠. 그래서 컴퓨터, 또 이런 하드웨어적인 면 외에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뭐 데이터, 요즘도 흔한 뭐 인공지능, 여기에 들어간 보안, 이 모든 것들이 IT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은 이제 소프트웨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줌도 소프트웨어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아량글이라든가 MS 워드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소프트웨어 들어가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사용하고 있는 어떤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들어가고 아마 전공 분야에서도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는 게 이제 하드웨어가 될 테고요. 주로 제가 컴퓨터라고는 하지만 요즘 뭐 태블릿 쓰시는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스마트폰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제가 강의할 때도 보면은 뭐 스마트폰으로 바로 그 강의 자료 찍어서 보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강의 자료 주시면 되게 좋더라고요. 슬라이드로 다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보는. 물론 이제 이 복습이라는 분야는 기술적 분야가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학습 태도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자료가 없는 것보다는 주시는 게 훨씬 도움되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인프라, 그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 뭐 저장 장치, 여러분들 아마 하드디스크 많이 쓰실 텐데 USB 스토리지도 쓰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컴퓨터 안에도 DRAM이라든가 그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다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지금 스토리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제가 DVD 같은 거, CD 같은 것도 스토리지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이런 스토리지보다는 하드디스크라든가 SSD나 플래시 메모리 주로 쓰시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어떤 저장 장치가 요즘은 이제 많이 안 쓰는 이유가 바로 네트워크가 좋아지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영화를 많이 모았어요. 뭐 정품으로 뭐 1,몇백 원씩 내면 옛날 영화들 많이 다운받았는데 과거에는 네트워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게 훨씬 좋았는데 지금은 뭐 여러분 OTT도 마찬가지겠지만 4K로도 그냥 네트워크로 다 보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발전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좀 흔해졌죠. 한마디로 인터넷 시대가 그 도래하면서 만들어진 어떤 현상 같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5G, 뭐 6G 이런 쪽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하면 스마트폰에서의 어떤 통신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앨런 머스크의 이제 위성 인터넷,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우주에서 또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방송망이라든가 위성 통신망을 사용하는 어떤 인터넷도 지금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컴퓨터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IT 서비스는 네트워크의 발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비스들 하는 과정에서 정보 보안, 특히 이제 보안이 패스워드를 만드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역할이지만 그 패스워드를 처리하는 기술, 그다음에 각 단계별로 뭐 파이어월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인 SSL 같은 어떤 인터넷 상태에서의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암호 체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보 보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정보 보안의 어떤 안정성 안에서 우리가 또 발전할 수 있는 게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 원격으로 데이터를 접속해서 보내는. 지금 이제 정부기관에서도 이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조금씩 사용하고 있는 추세에 들어왔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축적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총틀어서 IT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IT 외에 엔지니어링 분야가 또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소프트웨어나 이런 분들보다는 조금 더 물리적인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계, 산업, 화학, 전기전자, 건설 뭐 이런 분야들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서는 공업화학을 전공은 했었습니다. 뭐 저는 적성이 IT 쪽이 좀 맞아서 학교를 그만두고 바로 그냥 창업을 해서 그 정보통신 쪽으로 넘어온 그런 케이스이긴 한데요. 지금도 이제 그때 그래도 전공이 아무래도 공업화학이다 보니까 화학 계열에 있는 친구들과도 좀 친하고 그래서 이제 화학 계열에 있는 분들과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좀 폭넓은 공부를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 갈 때도 정보통신을 좋아했기 때문에 전자공학에 대해 관심이 많고 지금도 뭐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들 다루다 보니까 산업 전반에 대해서 4차 산업 전반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원리 기술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만지고 사용하는 것 대부분이 이런 어떤 엔지니어링 분야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기계공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을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게 전부 다 기계공학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산업공학 정도 되면은 그런 어떤 산업을 설계하거나 공정관리하는, 또 화학공학 같으면은 화학공학은 화학을 공학 쪽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랜트 설계한다거나 대규모 생산을 한다거나 뭐 다음에 실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그 여수 석유화학 단지는 기본적으로 화학공학 계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업화학은 뭐냐? 이제 공업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을 연구하는, 그래서 연구소 쪽은 공업화학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 정보통신도 이제 전기전자공학의 산물이죠. 그래서 이제 전자를 다루고 전기를 다루는 분야에서 지금 왔고, 지금 이제 AI를 얘기를 하면서 다시 전기가 뜨기 시작을 했죠. 한동안 전기가 약간 밀려나는 추세였죠. 우리가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거 얘기하면서 기존에 전기공학 이런 것들이 좀 경시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경시했던 걸 톡톡하게 치르고 있죠. 뭐 원자력 발전이 되든 친환경 발전소가 되든 간에 발전소는 증가하는데 기존에 전기적 인프라가 증가하지 않음으로써 발전은 했는데 전기를 송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발전소가 쉬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 아주 심각한데, 뭐 태양광 같은 거 많이 해놨는데 전기가 남아 돌아요. 왜냐면 이제 송전 선로 시스템이 버티지 못하다 보니까 발전한 에너지를 다 쓸 수 없어서 아예 그냥 태양광 자체를 꺼버리는 상황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공학은요, 기본적으로 전기 베이스잖아요. 반도체도 전기 베이스죠. 그런 점에서 안정적인 전기에 기반해서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 분야와 지금 같이 가고 있고, 최근에 AI 같은 것들이 전기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다시금 전기공학에 대한 중요성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이나 통업 분야에서도 공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뒤에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두 분야들이 결합이 되고 있죠.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공학적으로 본다면 이제 생산 설비인 자동차하고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센서가 들어가면서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자율주행이 그 안에 초단거리 네트워킹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에 있는 스마트 교통 시스템과의 연동, 이런 것들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생성 AI 기업들이 로봇에 이런 어떤 AI 시스템 탑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로봇을 좀 더 스마트하게 가져갈 것인가를 또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AI는 뭐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뭐 AI도 지금 뭐 기존의 데이터의 수많은 어떤 언어 모델에 그다음에 수많은 어떤 컴퓨팅 파워가 연결이 되면서 성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구분선은 당연히 뭐 필요한 건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구분되지만, 사실상 이제 융합 분야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는 건축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나라죠. 건축과 토목 둘 다 유명한데, 건축부터 살펴보자면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빔이라고 해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의 약자이고요. 한마디로 건축, 건설, 빌딩, 건축물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축적하는 겁니다. 설계도뿐만 아니라 언제 만들어졌고 무슨 부품이 쓰여졌고 부품 수명 주기는 언제고 언제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있는 게 빔입니다. 그래서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 통합 분야에서는 지금 빔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두고 있는데, 빔도 뭐냐면 따지고 보면 이게 정보통신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3D 입체 설계도 같은 게 다 전자적으로 다 저장이 돼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빔이라는 것들이 많이 뜨고 있고,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3D 모델링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뜨고 있죠. 우리나라는 3D 모델링 분야에서, 특히 건축 분야의 3D 모델링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또 개발 모델링 소프트웨어 기업을 또 갖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건축공학을 할 때에는 제가 이제 공학 분야에서 건축 분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장 건축적이지 않은 예술가적 요소가 들어가는 분야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이제 건축은 외형적으로 디자인이라든가 아름다움을 좀 추구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건축은 공학계 중에서는 약간 아티스트 같은 성향이 좀 있는 그런 분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해서 사람들에게 실제 만들어지는 건물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건축이 잘 되려면 토목이 잘 돼야 됩니다. 토목은 말 그대로 물, 흙, 뭐 나무 이런 거 다루는 건데, 이
최근에 이제 건물들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리고 지진이라든가 뭐 이런 설계에 대해서 안정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땅에 대한 부분에서 이 땅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또 그 밑에 지하수 잘못 건들게 되면 그 갑자기 공동화에서 생겨서 갑자기 이제 땅이 꺼지거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나라 이제 지하철 같은 거 개발을 할 때 이런 지하철 할 때 안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많은 설비들이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 땅 위에 설비가 되는 게 아니라 지중화 다 시키기 때문에 지하에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매몰시키고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토목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분야와 엔지니어링 분야가 이렇게 폭넓다는 거.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IT와 이렇게 엔지니어링을 묶어버리면 사실상 다뤄지지 않는 분야는 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금융도 사실 IT에 들어가니까. 다만 좀 표면적인 측면에서 원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다루는 게 바로 IT와 엔지니어링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